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4단원 함수에 대한 문제풀이입니다. 여러분, 4단원에서 배웠던 개념들 다들 기억하시나요? 좀 가물가물하다고요? 그럼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의 정의입니다. 서로 함께하는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값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y값이 오직 하나로 결정될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참고로 독립변수란 먼저 정해지는 변수를 말하며 종속변수란 나중에 정해지는 변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y는 2x 플러스 1일 때 x 이퀄 1로 정해지면 y 이퀄 3으로 오직 하나 결정되므로 y는 x의 함수가 됩니다. 숨은 의미, 함수를 통해 어떤 두 변수에 대한 대응관계를 수학적으로 개념화함으로써 두 변수 사이의 변화 양상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례와 반비례입니다. 어떤 하나의 값이 2배, 3배, 4배로 증가할 때 그에 따른 종속변수도 2배, 3배, 4배로 증가할 경우 이 두 변수의 관계를 정비례 관계 또는 비례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값이 2배, 3배, 4배로 증가할 때 그에 따른 종속 변수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감소할 경우 이 두 변수의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말합니다. 숨은 의미, 두 변수가 정비례 또는 반비례 관계를 가질 때 독립변수의 값이 변함에 따라 종속 변수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함수식 fx와 함수값입니다. 함수식 y는 2x 플러스 1, y는 x분의 10 등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y는 fx라고 씁니다. 만약 함수 y의 함수식이 y는 2x라면 fx는 2x가 될 것입니다. 즉, 함수 y는 2x를 fx 2x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함수식 y는 fx에서 어떤 독립변수 a에 대응하는 함수값을 fa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함수식이 y는 2x 또는 fx는 2x일 때 독립변수 1에 대응하는 함수값은 f1이 되며 이 값은 함수식 fx는 2x에서 x 이퀄 1을 대입하여 계산한 값 2와 같습니다. 즉 f1은 2가 된다는 말이죠. 숨은 의미, 어떤 두 변수의 함수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임의의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값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함수의 조건입니다. 1. 모든 독립변수는 반드시 종속변수와 대응되어야 합니다. 2. 독립변수 하나에 대응되는 종속변수의 개수는 반드시 한 개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동일한 종속변수에 대응되는 독립변수의 값이 여러 개가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숨은 의미, 함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어느 것이 함수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좌표계 차원의 정의입니다. 점의 위치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진 눈금이나 격자를 좌표계라고 말하며 좌표계 안에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문자를 좌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좌표계 안에서 어떤 특정한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숫자 또는 문자의 개수, 즉 좌표의 개수를 차원이라고 정의합니다. 숨은 의미, 점, 선, 면, 공간 등을 수학적으로 개념화한 것으로 기하학을 좀 더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다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다음은 좌표 평면입니다. 두 수직선이 한 점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가로의 수직선을 x축, 세로의 수직선을 y축이라 하고 이 두 축을 통틀어 좌표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두 좌표축의 교점을 원점이라고 하며 좌표축이 만드는 평면을 좌표평면이라고 합니다. 좌표평면 위의 한 점 P에서 x축과 y축의 각각 수선, 수직인 선을 긋고 이 수선이 x, y축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순서상 a, b를 점 P의 좌표 또는 평면 좌표라고 말하고 이것을 P, 괄호 열고 A, B와 같이 표현합니다. 여기서 A를 점 P의 x좌표, B를 점 P의 y좌표라고 합니다. 또한 좌표평면은 두 좌표축에 의하여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그 각각의 면을 제1 4분면, 제2 4분면, 제3 4분면,
제4, 4분면이라고 합니다. 숨은 의미, 평면 위에 어떤 점의 위치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함수 y는 ax의 그래프의 성질입니다. 정비례함수 y는 ax의 그래프의 성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2. a가 0보다 클 때 함수의 그래프는 제1, 4분면과 제3, 4분면을 지나는 우상향 직선입니다. 3. a가 0보다 작을 때 함수의 그래프는 제2, 4분면과 제4, 4분면을 지나는 우하향 직선입니다. 4. 점 1,a를 지납니다. 5. 절대값 a가 커질수록 그래프는 y축에 근접합니다. 숨은 의미, 함수 y는 ax 꼴의 그래프의 성질을 활용하면 임의의 1차 함수 y는 ax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즉, 정비례 함수 y는 2x,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등의 그래프를 손쉽게 그리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다음은 y는 x분의 a의 그래프의 성질입니다. 반비례 함수 y는 x분의 a의 그래프의 성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a가 0보다 클 때 함수의 그래프는 제1, 3, 4분면을 지나고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쌍곡선입니다. 2. a가 0보다 작을 때 함수의 그래프는 제2, 4, 4분면을 지나고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쌍곡선입니다. 3. 점 1,a를 지납니다. 4. 절대값 a가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숨은 의미, 함수 y는 x분의 a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하면 임의의 함수 y는 x분의 a 꼴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즉, 반비례 함수 y는 x분의 2, y는 마이너스 x분의 3, y는 2x분의 1 등의 그래프를 손쉽게 그리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와우, 4단원에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배웠네요. 그렇죠? 이제 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수학 문제를 풀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이란 단순히 수학 문제를 계산하여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부터 필요한 개념을 도출한 후 그 개념을 떠올리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학습 방식을 말합니다. 스스로 개념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유사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스스로 개념을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 좀 더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간에 쫓기듯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천천히 생각한 후에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다면 정답을 구하는 것은 단순 계산 과정일 뿐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문제 해결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가? 둘째, 그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셋째,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넷째, 그럼 문제의 답을 찾아라. 많은 학생들이 세 번째 과정을 건너뛰고 정답만을 찾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세 번째 과정이거든요. 그래야 변형된 문제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접 개념을 변형하여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참고로 단순 개념하기 문제는 생략할 예정입니다. 총 오늘은 6문제를 풀이할 계획인데요. 혹시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다면 학교 교과서나 중학수학 플랜 B와 같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참고서를 사서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본요금이 월 10,000원 무료 통화 없이 1초당 3원의 통화요금이 발생하는 휴대폰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매월 X분 통화할 때 지불해야 하는 월 휴대폰 요금이 Y라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수의 정의, 함수식의 개념 등을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함수와 함수식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1초당 3원의 통화 요금이 발생한다고 했으므로 매월 X분은 60X초가 되겠죠. X분 통화할 때 발생하는 통화 요금은 180X원이 됩니다. 월 휴대폰 요금은 통화 요금과 기본 요금의 합이므로 매월 X분 통화할 때 지불해야 하는 월 휴대폰 요금은 기본 요금 10,000원에 통화량 X분에 대한 통화 요금 180X원을 합한 값과 같습니다. 그렇죠? 두 변수 XY에 대한 관계식을 유도하면 어렵지 않게 XY에 대한 함수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X에 대응하는 Y 값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은 Y가 진짜 X의 함수인지 아닌지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렇죠? 정답을 찾는 것은 이제 단순 계산 작업일 것입니다. 설계된 내용대로 하나씩 풀어가면 게임 끝이라는 뜻이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마찬가지로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풀이 화면을 천천히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이 남았거든요.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가급적이면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들면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면은 본인이 만든 문제의 난이도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는 모두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함수가 점점 쉬워지고 있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함수 fx는 마이너스 3ax b에 대하여 f0은 1, f3은 11대 f-2의 값을 구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는 바와 같이 함수식 또는 함수 값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함수식과 함수 값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함수값 f0은 1, f3은 10을 토대로 함수식에 x 대신 0과 3을 각각 대입하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a, b에 대한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방정식을 풀면 a, b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온전한 함수식 fx를 도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수식을 바탕으로 함수값 f-2의 값을 찾으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과정일 뿐일 것입니다. 설계된 내용대로 계산식을 작성하면 게임 끝이거든요. 그렇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마찬가지로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천천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란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거든요.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가급적이면 어렵게 출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이 출제한 난이도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는 모두 다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여러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함수식과 함수 값이 점점 쉬워졌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점 3,-1은 함수 y는 x분의 b의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이며 점 -b,1은 함수 y는 a 플러스 1x의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이다. 이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함수식에 대한 개념 또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좌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점 3,-1을 함수식 y는 x분의 b에 그리고 점 -b,1을 함수식 y는 a 플러스 1 x에 대입하여 a와 b에 대한 방정식을 도출하면 어렵지 않게 a, b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즉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과정일 뿐입니다. 설계된 내용대로 계산식을 작성하면 게임 끝이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가급적이면 어렵게 여러 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어떠세요?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함수식, 점의 좌표에 관한 개념이 점점 쉽게 다가오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서로 맞물려 있는 두 톱니바퀴 A, B가 있다. 톱니바퀴 A는 10개의 톱니를 가지고 있으며 1분 동안 20번 회전한다. 그리고 톱니바퀴 B는 X개의 톱니를 가지고 있으며 1분 동안 Y번 회전한다. 그렇다면 X, Y에 대한 함수식은 무엇이며 톱니바퀴 B의 톱니의 개수가 20개
그리고 50개일 때 톱니바퀴 B가 1분에 각각 몇 번 회전하는지 구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함수식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차분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질문의 답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x, y에 대한 함수식을 작성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톱니바퀴 A와 톱니바퀴 B, 여기서 A 톱니는 10개, B의 톱니는 X개입니다. 이 두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있을 때 톱니바퀴 A가 20번 회전하면 톱니바퀴 B는 X분의 10 곱하기 20번을 회전하게 됩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y에 대한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y는 톱니바퀴 B의 회전수가 됩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란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려운 내용을 한번 직접 만들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까 어떠세요? 함수의 응용 문제가 좀 더 쉬워졌나요? 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세 점 A, B, O가 만드는 삼각형의 넓이, 즉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는 바와 같이 정비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보면서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좌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프 위에 있는 점 A, B의 좌표를 해당 함수식에 대입하여 A, B의 값을 구한 다음에 세 점 A, B, O가 만드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좌표축을 가로와 세로로 하고 세 점 A, B, O를 지나는 직사각형을 상상해 보면은 삼각형 A, B, O의 넓이를 조금 우회적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각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려운 문제, 어려운 도형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까 어떠세요? 정비례 함수의 그래프가 점점 쉽게 다가오나요? 6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색칠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아하니 반비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 알아야겠군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 출제의 의도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질문의 답을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좌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프 위에 있는 점 1,a, b,a의 좌표를 해당 함수식에 대입하여 두 상수 a, b의 값을 구한 다음에 색칠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이 해결 과정을 토대로 계산식을 작성하여 문제를 풀면은 게임 끝이라는 말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려운 문제를 한번 출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직접 문제를 출제해 보니까 어떠세요? 반비례 함수의 개념이 좀 더 쉽게 다가오시나요? 이처럼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은 한 문제만 풀어도 그와 유사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네요. 엔딩 화면으로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의 정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